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핵에 있어서는 늘 남북 문제가 보이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북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북 문제 혹은 남북 관계가 탄핵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꼭 한국 내부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공산좌파 혹은 종북좌파는 북한 편향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종북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노골적으로는 표시하지 않는데,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종북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있어서 북한 정권 김씨 세습 체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박근혜가 그 정보개통을 통해서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문, 어떤 음모론이 탄핵이 발의되기 전에 그 여의도 주변에 그런 유언비어 같은 뉴스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는 북두시민혁명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씨 세습 그 어떤 지도층 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한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제한전, 핵무기를 쓰지 않는 어느 강원도 한쪽, 이쪽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한번 제한전으로 어떤 한정된 비무장지대라든가 이쪽 지역에 전쟁이 유발될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북두시민혁명군도 유언비어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산 좌파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박근혜 탄핵은 공산좌파, 종북좌파들이 그 김정은의 흔들리는 권력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외부에서 부추기는 그 남쪽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자유우파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탄핵을 시켰다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도 그런 남북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공산좌파의 탄핵에 대한 어떠한 절차 혹은 과정, 이런 히스토리가 그 나름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그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성적인 문제라든가 불법성을 떠나서 정서에 이 자유우파나 국민들이 나가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기를 탄핵은 어차피 정치재판이다, 불법성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설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런 절차에 따른 요식행위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은 가장 국민들이 놀란 게 박근혜가 청소를 하는데도 넋을 놓고 비켜주지 않는다든가 자리만 피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청와대 의무실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하기를 비아그라는 고혈압의 치료제로서 그 고소, 인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순방을 나갈 때 혹 그 남미라든가 이런 고지대에 갈 적에 그 예방약으로 비치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그 공산 좌파들이 독신으로 사는 박근혜가 비서실의 젊은 남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비아그라를 상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월의 사건에도 늦게 나타난 것이 그때 롯데 호텔에서 그 비서들과 그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게 뭐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산에 순방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그 해고록이랄까 이런 과정을 적은 박근혜 자서전 같은 것에서도 자기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은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서술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설사 그것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자기가 은밀한 곳에 여놓지 왜 거기에 의사의 처방을 받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도덕적인 문란이라는 의미에서 공격이 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 게 김건희가 여부 어떤 남자를 굉장히 탐하는 그런 여자로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삼부토건 회장하고 잘 알고 그 삼부토건의 그 소유인 르네상스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접대부를 했다.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주장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 4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삼부토건 회장, 아나운서, 검사 이런 등등의 인물들하고 어떠한 성적 관계를 맺은 듯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김건희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 전에 맺었던 남자 관계를 잊지 못해서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발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멍청해서 요염한 기가 센 김건희 여사에게 꼼짝도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있어서도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말리지 못한다. 그래서 국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을 김건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순위 1위가 김건희고 윤석열은 한 3위쯤 된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국민들의 정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박근혜 탄핵을 할 적에도 최순실이 박근혜를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이고 박근혜가 한 3위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최순실이가 간섭한다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덕적 문란을 가져갔는데 여기는 거꾸로 도덕적 문란에도 윤석열이가 꼼짝을 못하니까 알다시피 권력 서열이 김건희가 1위다. 이런 도덕적 문란과 연결되어서 어떤 권력 서열을 정하는 프로그램의 공산자파들의 수법이 똑같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왜?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 국정을 문란하게 했으니까 불법이다. 이래서 박근혜가 탄핵을 됐고 지금 윤석열의 탄핵 사유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최순실이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조작한 것이 타블렛 PC 아니에요? 그 타블렛 PC처럼 지금 김건희가 국정문란에 개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 첫째,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인 문란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 권력 서열이 1위다. 그래서 김건희가 권력 서열 1위로서 국민이 임명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앉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논리를 퍼뜨려가면서 북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위기론.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박근혜 불법 탄핵 때 전쟁 위기로는 박근혜가 전쟁을 일으켜서 김정은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데 포인트가 있고, 지금 현재 공산자파들의 전쟁 위기로는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남한을 전쟁으로 몰고 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국민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런 위기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북한을 지원을 해야 된다. 정권 안정을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선거 때라든가 정치에 있어서 그 전쟁 위기론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치에 이용할 때 혹은 선거에 이용할 때에는 우파들은 어떤 의미로 썼나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국 내부가 통합을 해서 전쟁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내부 통합용으로 전쟁 위기론 혹은 남북 관계의 위험론을 말한 거예요. 남북 관계의 위험론을 말했다고 하면은 지금 근래에 들어서 공산자파, 종북자파들이 전쟁론을 일으키는 것은 북한이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남한으로 전쟁을 치려고 한다. 그 전쟁을 치면 우리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켜 줘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전쟁 위기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을 준비하면서 박근혜 때와 같이 북한 관계의 위험론을 제기를 하면서, 그런데 현재 우스운 거는 북한이 전쟁 불사론으로서 그 통일론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전쟁 통일을 포기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두 개의 국가로 나누자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있었던 휴전선의 진지를 수비용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적 능력으로도 한국과 전쟁 칠 능력이 안 되고 그 무력적인 무기의 여러 가지의 군력에 대해서도 국방력에 있어서도 북한이 한국과의 그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전쟁을 칠 수 없는 그런 전쟁 무능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 탄핵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남북 관계의 위험, 전쟁 위기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면은 종북 좌파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은 통일부 장관을 했던 임종석은 김정은의 전쟁 포기론, 한반도 내의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동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정권이 위태로워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정권을 안정시켜주고, 물론 김정은 정권을 안정시켜주고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유엔에서의 규제를 풀고 또 우리도 전쟁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가지고 평화체제를 이루어가자. 이런 게 바로 김정은이의 그 통치체제의 안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4대국 보장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좌파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한국 내부를 흔들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문제인 그 탄핵 문제에 있어서 공산자파, 종북자파들은 지금 탄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하면은 그 전쟁 위기론을 통해서 종북자파들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긴박한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하지 말고 결집을 해서 탄핵을 어떻게든지 소출을 시키자. 이런 문제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을 통치해서 손을 떼게 하고, 지금 이제 그만큼 북한이 위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총동원, 총결집을 하자는 그런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위험론을 강조하면서 자유우파들 혹은 중도 또는 서민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런 위협을 통해서 평화론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우파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세력들을 흡수해서 탄핵의 국민적인 지지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전략으로 탄핵 때마다 남북관계의 위험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종북 좌파들에게 지금 느슨하게 바라보지 말고 어쨌든지 탄핵 소추부터 시켜서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자, 안정을 시켜주자,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긴박성을 주고, 전쟁이 그만큼 전쟁을 일으킬 만큼 지금 북한이 긴박한 상태에 빠졌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긴박성, 시간을 늦추지 말고 탄핵 소추부터 하자라는 탄핵 소추를 돌파하기 위한 통합과 긴급성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위협을 통해서 그 자유우파, 소시민, 중도층의 탄핵에 대한 지지를 확충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이런 입장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밝혀왔다시피 탄핵은 여러 가지의 불법성, 도덕성의 그 흠결을 주장을 하는데 그 마땅한 주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공산좌파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국민들에게 잘 맥히는 게 지금 현재 김건희의 행실에서 그 키가 나타난 거예요. 그 도덕적인 문란. 지금도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 성적인 문란한 게 아니고 절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김건희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와서 예쁘다, 참 훌륭하십니다, 전시를 잘했네요, 이렇게 몇 마디의 칭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아무나 오빠고 뭐 아무나 도와달라 하고 아무나 대단하다 하고 아무한테나 사과하고 잘 봐주세요 라고, 이 무슨 말이라든가 모든 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컴플렉스가 좀 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형을 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칭찬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절제의 그 어떠한 특징을, 개성을 파고들어서 무절제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혹은 어떠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단서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인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결혼한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것만큼 여성들이 모욕적이고 수모적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모 속에서 김건희가 참지를 못해서 그 무절제로서 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결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공산좌파들의 전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도덕적인 흠결, 남자관계를 끊임없이 두드리는 겁니다. 김건희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했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당하면 모르지만 두 번 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 당하면은 자유우파는 항복하고 국민의힘 당은 지금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공산좌파의 위성정당으로 선언하고 우리도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두 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박근혜 불법 탄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비아그라를 묻고 사건이 났는데 롯데호텔에 있고, 이거를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 성적인 그런 이유를 말리지 못하는 걸로 봤을 때 김건희가 권력 서열 1위라는 거. 그래서 권력 서열 1위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집행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김건희가 했다고 주장할 거라 이겁니다. 왜? 그 성적으로 그래 문란을 해도 그 윤석열이가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 그만큼 이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두 번째로 그 요염함과 미모로서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서류상이야 윤석열이가 했지만은 결국에는 김건희가 권력 서열 1위로서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는 그 박근혜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서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흔들면서 종북 세력, 안정을 요구하는 자유우파, 중도, 서민들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요구해서 이 전쟁을 유발시키려는 윤석열을 빨리 탄핵을 시키자. 이런 탄핵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공산 좌파들의 지금 김건희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거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또 뭐 여성 문제, 남성 문제 이 모든 게 3년을 떠들어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또 앞으로도 권력 서열 1위라는 그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또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의 지금 위험은 북한이 아무리 설쳐도 한국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있는 군인을 지원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북한이 어떻게 한국하고 전쟁을 칩니까? 군인들이 벌써 10,000명이 빠져나가고 소련이 도울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데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전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동맹 대 동맹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그 패배 선언을 해야 되는데 나토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으로 1대1의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으니까 그 공산 좌파, 종북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듯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절대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 위기론이라는 종북 좌파들의 선동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북 세력들은 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김정은 체제가 망할 거니까 김정은 체제를 돕기 위해서 결집을 금방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중도라든가 자유우파의 안정 세력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위험에 대해서 방비를 하기 위해서 종북 좌파의 선동에 놀아가면은 탄핵 세력이 대다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범죄자가 더 날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이 마지막 고비다. 곧 김정은이 동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은 지금 전쟁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굳건히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강의의 주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의 지금 스토리가 박근혜 불법 탄핵하고 똑같은 스토리를 간다 이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맨 마지막에 작동한 프로그램이 남북관계 위기론이었어요. 그러자 그 국민들이 중도 혹은 자유우파들이 앞에 문제를 이거는 믿지 않는데 핑계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데 스스로
국정농단이라 했지만 내부 심리적으로는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그 종북 좌파들의 남북 관계 위기론,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경제력도 올라갔지만 국방력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짜 뉴스라는 것도 속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남북 위기론에 대해서 전쟁 위기론이라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절대 속지 말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탄핵을 진행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 전쟁 위기론을 곧 종북 좌파들이 대대적으로 선동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로 북한군이 그 전쟁을 소련, 러시아에 그 지원을 보내면은 한국군은 나토하고도 어떤 여러 가지 나토의 중심인 미국과의 어떠한 그 관계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란, 이안, 사만을 가지고 저쪽에서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우리 군을 파견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을 언론에서 시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에,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간다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우크라이나가 어딘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전쟁 칠 거냐고 하면서 국민들이 탄핵해야 되겠다고 당장 그래 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냉정해지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정치하는 범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깔보겠느냐 이겁니다. 절대 두 번 당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이성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깜짝 놀라서 이런 긴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이런 점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란, 이안, 사만, 사안, 최악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책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내일 모레 당장에 나토에서 한국군을 지원군을 파견하라라는 그 추측 기사를 쉽게 말하면은 나토의 프랑스에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유튜브 정도의 언론 기관에서 그런 거를 주장한 것을 유력 언론 기관지에서 국방부의 프랑스 국방성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기사를 내면 국민들이 쏟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기사에 속지 마시라. 이런 점을 신신당부드리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탄핵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만이 지금 윤석열의 탄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